마켓타임이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자, 이제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변신한 우리 신 매니저님. 네. 어제 미국 증시에도 비둘기가 앉았네요. 네, 어제 비둘기가 앉았는데 미국장은 진짜 모르겠네요. 왜냐면 네. 이거 기술적 분석이 안 돼요. 테크니컬적 분석도 안 되고 파동 분석도 안 되고 어제 사실은 상승 마감을 할 것은 예상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반등이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제 그러니까요. 3대 증시 기준으로는 이제 다우존스라든지 S&P 500 1.5 정도 또는 이제 나스닥은 2% 정도 마감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나스닥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3.4. 예, 금요일에 빠진 거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거의 다 회복돼주는 모습이 좀 보였고 어제 미국장이 올라갔던 계기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장 올라간 계기는 바로 어제 뉴욕 제조업 지수죠. 뉴욕 지수가 이제 예상치 대비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들. 마이너스권에서 마이너스 9포인트인가요? 거의 또 다시 한번 또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뉴욕 제조업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를 인덱스로화한 건데 보시면은 회색으로 약간의 좀 여백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명암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침체 구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2020년도에 잠깐 일시적으로 이 지수 자체가 좀 하락이 나왔던 배경들 뭐 이때는 유가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으니까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모든 교류가 차단됐을 당시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다가 조금씩 꺾이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반등이 길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침체로 가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미국장이 미국 경제 자체가 그리고 이제 실업률 관련된 부분들은 최근에 너무 잘 나왔지만 항상 이제 리세션 초기에는 잘 나옵니다. 데이터상. 예,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절정 구간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실업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페덱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이 인력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통상 반영이 되는 시기는 이제 4분기입니다. 4분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분기가 이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잠시는 이제 이런 게 잘 나오겠지만 어쨌든 일시적 반등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이 반등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장이 꺾이면 우리나라도 꺾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다음은 볼게요. S&P 500, SPX 지수의 그 가장 중요한 테크니컬적인 라인이죠. 200주선. 예. 그러니까 이제 1주선, 2주선 이렇게 다 들어보셨을 텐데 주일이 이제 5일이지 않습니까? 5일인데 5일을 다 합친 게 이제 1주죠. 200주선인데 200주선에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화살표 표시한 게 제가 아니고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그냥 화살표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오고 그다음에 맨 우측에 물음표라고 찍혀 있지 않습니까? 200주선에서 항상 리바운딩이 나왔는데 200주선이 붕괴되면은 갑작스러운 이제 급락이 좀 셀링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200주선에서 약간의 좀 붕괴된 모습이 나왔지만 다시 200주선 근처를 회복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되게 재밌는 구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 IB 은행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거래원들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롱숏 비율인데 롱은 이제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거, 숏은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거, 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바잉이 위쪽이고 셀링이 아래쪽인데 롱이 이제 파란색이고 숏이 빨간색입니다. 예. 보시면 지금 롱과 숏 포지션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롱 친 사람도 있고 숏 친 사람도 있다. 거의 비슷비슷하다. 이런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싸움을 붙는다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뭔가 이제 롱과 숏의 그 싸움들이 야 경기 침체인데 이거 긴축에 대한 완화. 그러니까 뉴욕 제조업 지수가 잘 안 나왔으니까 긴축을 조금 더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돼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니다. 전통적으로 경기 침체면 결국 주가는 빠지게 돼 있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 롱숏 비율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도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증시 자체가 막 그 코로나 팬데믹처럼 미국장이 막 폭락이 나오거나 폭등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계단식으로 빠질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예, 계단식으로 빠질 가능성들. 그래서 대공황 차트를 지난번에 예전부터 계속 매번 보여드리는 이유가 하락이 나오면 되돌림이 나오고 되돌림이 세게 나오고 그 되돌림이 세게 나오면 또 하락도 세게 나오고 계속 이렇게 좀 무한 반복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연착륙이죠. 그러니까 연준에서 의도하는 게 피봇을 니들이 기대하든 말든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갑자기 훅 또 빠지면 미국도 가계부채가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부채에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착륙을 시키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시킨다는 거거든요. 지금 딱 우리나라 장세가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뭐 숏 잡았던 사람들을 한번 그 청산을 시키고 강제 청산을 시키고 또 롱 잡았던 사람 청산을 시키고 계속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시장이다. 한 번 안 빠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또 반등이 나오면 제가 볼 때도 또 내일 또 미국장 빠질 거예요. 또 그만큼. 네. 오늘 오른 만큼요? 뭐 그건 모르겠죠. 뭐 어쨌든 뭐 오름폭의 반을 빠지던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주가 차트를 한번 보면은 안 나오네요. 네, 지금 제가 안 나오는데 주가 차트 그냥 일봉 딱 보시면 S&P 500 보시면 이게 쭉 빠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잔파동 그리면서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시적 반등을 제가 제시해드렸고, 근데 일시적 그렇죠. 반등이 여기서 끝난 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10월 말일까지는 그래도 일시적 반등, 그래도 좀 돌리는 구간 네네. 이런 거를 조금 보여줄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국내 장세는 미국장을 어찌 보면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장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그러면 이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신 매니저께서는 하향 추세 속에 일시적 반등이다, 변동성이 있는 것뿐이다라는 시각을 계속해서 견제하시는 거네요. 네. 비둘기파는 아닌 것으로. 비둘기죠. 잠시. 잠시 잠깐만요. 비둘기. 예. 닭둘기.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마켓 타이밍 모델의 결과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9개 모델을요, 매일 9시간마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에서 가장 유의미한 숫자를 제시를 해드리면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뭘 볼까요? 오늘은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떨어져야 증시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1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의 마켓 타이밍 모델 오랜만에 봅니다. 네. 이 환율 모델이 자 주간 타이밍 모델이네요. 10월 셋째 주 차이는 방향 강도 50에 마지막 주도 방향 강도가 50입니다. 그런데 패닉 강도가 없어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습니까? 박스권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상방이 좀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또 하방도 제한적인 이런 부분들. 일단은 제가 2달 전에 말씀을 드렸죠. 2달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450원대까지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결국은 그 근처까지 오면서 찍고 내려왔죠. 그리고 현재 지금 1,420원, 3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제 미 달러 지수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1% 급락이 나와서 같이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반향 강도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잡혀 있고 11월 첫째 주에는 00이에요. 근데 사실 $1 환율을 일별로 파악하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1 환율을 봤을 때 일단은 뭐 추세가 자체가 꺾이는 거니까 일단 이번 주는 뭔가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주 보시면 다음 주는 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폭을 다시 또 만회하는 다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횡보 박스권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지만은 이제 장기적인 추세는 $1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 흐름이 견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그에 대한 배경은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지난주 금요일날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의 발언인데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사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저런 사진을 일부러 네. 저기다 꼽으셨군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분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좋아하진 않습니다. 환율을 못 잡으시니까.
예, 환율 못 잡고 있으니까. 환율은 혼자 못 잡죠. 예, 근데 이제 네. 이분이 그래서 환율을 못 잡으니까 좀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해명을 하셨거든요.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난번 이제 금통위 결과 이후에 인터뷰에서 최종 금리를 3.5%로 제시를 했고, 근데 이제 그 위를 보는 위원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암시했고 있기 때문에 3.5에서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좀 더 아웃퍼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두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좀 내포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예, 그 가능성들이고, 여기서 딱 이분이 딱 얘기했어요. 좀 약간 기분이 상하셨나 봐요. 환율 달러 못 잡으니까 기자들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 미국 인상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스텝을 밟으면 아니 금통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예, 우리는 우리나라만의 환경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조절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부분들이 뭘까요? 결국은 부동산이겠죠, 부동산. 네. 갑자기 너무 갑작스럽게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부동산 시장이 순간 일시적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타격이 좀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보는 게 뭐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가도 제가 내년에 150불 정도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유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들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추가 상승 나오면은 기준 물가 관련된 6%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뭐 추가 빅스텝에 대해서는 뭐 밝힐 단계는 아니다. 추후에 좀 보이겠다. 결국은 이제 제가 이 인터뷰를 봤을 때는 환시 개입이죠. 의도가 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원달러가 조금 박스권을 견제할 겁니다. 아마 1,400원대 위에서 좀 논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어쨌든 추세는 우상향이 일단은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예정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결론 빠르게 도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을 통해서 네. 우리 신앵커님, 네. 앵커님 이시기도 네. 한 때때로 예, 신 매니저님이 생각하는 환율의 레인지와 네. 함께 전략을 세워볼까요? 얼마까지 그렇다면 오를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 일단은 숫자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고가 영역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이 1,442.78원. 여기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주차별 모델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하에서 오늘 이번 주는 놀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들을 아웃퍼폼하는 모습,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냥 뭐 11월 초까지 1,500원 넘어가는 이 상승장이 예상이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지지 라인은 1,412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화요일이잖아요. 오늘 화수목금 4일 동안 별다른 일이 없다면 1,442원을 돌파가 안 나오게 돼. 이게 돌파 나오면 우리나라 증시 빠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 다시 또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재밌는 거는 N달러 벌써 150엔 근처 왔죠. 네. 그런 부분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 신 매니저께서는 보통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 증시는 오르지만 그때 이후로 증시가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구간이 이어질 것이고 그 전에는 지금과 같은 단기 랠리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내일 공개 방송이 있죠. 네, 내일 좀 진행할 거고요. 제가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자면 11월 달만 10월 달 이 시즌 받는 11월 달에는 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좀 하락장이 좀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때를 좀 조심하자. 근데 중요한 거는 팔경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해외에.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을 추적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MBN 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